196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은요, 2025년부터는 65세 노인이 되셨어요. 기초연금을 받을 대상 나이가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이 되어서 기초연금을 받으면 얼마나 받는지 알아볼까요? 네, 2024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단독 가구는 한 달에 33만 4,810원을 받아요. 1년간 받으면 400만 원이 되고요. 부부 가구는 한 달에 최대 받을 수 있는 것이 53만 5,680원입니다. 네, 이것을 1년간 받으면 6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는 기초연금액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매년 해가 갈수록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천명을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2027년은 단독 가구의 경우 월 40만원을 받으면 연간으로는 480만원을 받으시고요, 부부 가구는요, 월 64만원을 받으면 연간으로는 768만원이라는 큰 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만 65세가 되었다고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이 다 받지는 못합니다. 네, 갖고 계신 재산이나 소득, 부채를요,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해서 계산해 가지고요, 하위 70%이신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으시고요, 상위 30%이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고 또 못 받는지를 한번 알아볼까요? 이 재산과 소득과 부채를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한 금액이 2024년 기준으로요, 단독 가구는 213만원, 부부 가구는 340만 8천원 이하가 되는 이 70%의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으시고요, 이 금액을 초과하는 상위 30%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정 기준액도요,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해가 갈수록 계속 인상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초연금을 받는지 또 못 받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정 기준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요, 자, 단독 가구인 경우 24년도에는 선정 기준액이 213만원이에요. 그 213만원을 초과하면 못 받으시고 213만원 이하면 받으시는데, 25년에는 제가 예상하기는 230만원, 26년에는 제가 또 예상을 242만원, 27년도는 255만원으로 계속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자, 부부 가구의 경우는 2024년도는 340만원이 선정 기준액이었는데, 25년도는 368만원, 26년도는 388만원, 27년도는 408만원, 이렇게 계속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요, 자, 단독 가구인데 2024년도에 소득 인정을 계산해 보니까 220만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선정 기준에 213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탈락하셨겠죠. 그런데 1년을 기다려 보니까 25년도에 선정 기준액이 230만원 인상됐어요. 그런데 나의 소득 인정은 계속 220만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24년도에는 못 받았지만 25년도부터는 기초연금을 계속 받게 되시겠습니다. 자, 부부가구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구도 2024년도에 소득 인정액이 36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선정 기준액 340만원 초과했기 때문에 탈락했어요. 근데 2025년도에 선정 기준액이 368만원으로 올랐다고 하면 이때부터는 기초연금을 받아서 앞으로 계속 기초연금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현재는 기초연금 대상이 안 되어도 잘 준비하시면 미래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어떻게 미리미리 준비해야 기초연금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요, 나의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보는 겁니다. 소득 인정을 계산하려면요, 나의 모든 재산과 소득과 부채를 종합 계산하는데요, 크게 일반 재산, 금융재산, 소득, 부채 이렇게 나눠지고요. 일반 재산이라 하면 집이나 토지, 자동차를 의미하고요. 금융재산은 예금, 보험, 주식, 소득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로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고요.
부채는 대출금이나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각각 이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의 재산과 소득과 부채를 종합해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고 나면 크게 세 가지 유형이 나올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소득 인정액의 선정 기준액을 많이 초과하세요. 이 많이 초과해서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소득 인정액의 선정 기준액을 조금 초과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로는 이 소득 인정액의 선정 기준액보다 많이 낮아가지고 기초연금 받는데 문제 없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부터는 이렇게 세 가지 유형에 따른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소득 인정액의 선정 기준액을 많이 초과하여 기초연금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예요. 이 선정 기준액을 많이 초과했다는 의미는 뭔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정 기준액을 해가 갈수록 계속 올라갑니다. 따라서 이 선정 기준액을 많이 초과했다는 것은 2024년 기준으로 선정 기준액이 단독 가구는 213만원인데 뭐 소득 인정액을 계산했더니 300만원이다. 이렇게 좀 많이 초과했거나, 부부 가구인 경우는 2024년도 선정 기준액이 340만 8천원인데 소득 인정을 계산해 보니까 500만원 정도 됐다. 이렇게 많이 초과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요, 이 재산과 소득을 줄여서 기초연금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재산과 소득을 적극적으로 더 늘리는 방향을 추천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기초연금은 한도가 있어요. 단독 가구는 33만 4천원, 부부 가구는 53만 5천원인데 물론 계속 연도별로 조금씩 늘어나긴 하지만 그래도 한도가 있어요. 이렇게 한도가 있는 일정 금액의 기초연금을 받는 것보다는 있는 재산을 활용해서 더 많은 재산 증식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혹시 해가 지나면서 제도가 바뀌어서 65세 이상 모든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때는 또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시는 분들은요, 기초연금은 나하고 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좀 속 표현하게 생각하시는 것도 정신건강에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유형은요, 소득 인정액의 선정 기준액을 조금 초과해서 안타깝게 탈락하는 경우예요. 이 조금 초과라는 기준은 얼마인가요? 자, 2024년도에 단독 가구는 213만원이 기준이었는데 뭐 소득 인정을 계산해 보니까 220만원이나 또는 230만원 또 240만원, 그래서 지금은 탈락했지만 몇 년 뒤에는 또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분들입니다. 부부 가구의 경우도 2024년도에 선정 기준액이 340만 8천원인데 소득 인정을 계산해 보니까 뭐 350만원이나 360만원, 370만원, 380만원, 조금만 기다리면은 몇 년 지나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분들입니다. 자, 이런 분들은요, 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소득 인정을 꼭 좀 계산해 갖고 얼마 초과되는지 좀 확인을 하시고, 지금은 안 되더라도 연도별로 선정 기준액이 올라가면 받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시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면 이 증여를 통한 적극적인 재산 감소를 검토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어차피 자녀한테 증여할 것이다 라고 하면 미리 증여를 하시면 1년에 약 10만원 정도의 소득 인정이 감소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여도 한 가지의 방법은 될 수 있는데, 제가 여기에 빨간 걸 하지 않았습니까? 신중하게 진행하십시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증여를 자녀한테 하면 거기에 따른 기초연금을 받는 데는 좀 더 도움이 되지만 또 다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건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시기를 갖다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두 번째이신 분들, 이 선정 기준액을 조금 초과하시는 분들은 향후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필요한 탈락이 되지 않도록 꼭 좀 주의하셔야 돼요.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는데요. 자, 첫 번째, 자, 고급 자동차 4천만원 이상이시면 무조건 탈락해요. 자, 본인 소유도 탈락하고요, 배우자 소유도 탈락하고요, 자녀와 공동명의들이 있어 탈락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주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서 만약에 거기서 사업소득이 생겼다, 그럼 이 사업소득이 소득 인정으로 추가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받기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가족이나 친지 등 개인 간의 금전 차입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 은행이나 이런 데서 빌리면 차입하면 부채로 인정받아서 소득 인정이 줄어들 수 있는데, 이 가족이나 친지, 친구로부터 빌리면은 부채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자, 네 번째, 만약에 집 팔고 어떤 이유로 전세로 변경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집 있을 때보다는 전세로 가면 오히려 소득 인정액이 증가해서요, 기초연금 받는데 좀 불리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혹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자녀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면 이 보증금에 대해서 부채로 인정을 못 받아요. 만약에 제3자한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그 집의 시가 표준액의 50%까지는 부채로 인정을 받지만 이런 경우는 보증금에 대해서 부채로 인정을 못 받으니까 역시 불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섯 번째는 주소지 변경인데요. 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이 공제금액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나 또는 대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이사가면 소득 인정액이 대략 증가되고요. 만약에 이 농어촌이나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나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소득 인정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많이 낮아서 기초연금 받는데 문제없는 경우에요. 단독가구는 213만원인데 소득 인정을 계산해 보니까 150만원이에요. 160만원이에요. 전혀 문제 안 됩니다. 부부가구는 선정 기준액이 340만 8천원인데 소득 인정을 계산해 보니까 270만원이에요. 260만원이에요. 이하는 기초연금 받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요, 마음 편하게 기초연금 40만원을 언제 올르나 이거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런 분들도요, 이 불필요한 탈락이 되지 않도록 꼭 주의해야 돼요. 앞에서 설명드린 겁니다. 고급 자동차 4천만원 이상 탈락합니다. 사업자 타인 명의로 대여하면 안 돼요.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개인 간 금전 차익을 자제하시고요. 집 팔고 전세로 유예하면 소득 인정이 늘어납니다. 또 자녀와 임대차 계약하는 것도 부채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주소지를 갖다가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나 농어촌으로 가면 소득 인정이 늘어난다. 이런 걸 갖다가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요, 65세 미만이시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일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근로소득이 있어가지고 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이 퇴직을 하면 이 근로소득은 당연히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 소득 인정이 줄어든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65세 미만이신 분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네, 기초연금은 내용이 좀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의 다른 동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65세 이상 노인분 중 소득 인정의 하위 70%가 받는 기초연금 사전에 준비하고 노력하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겠습니다. 네, 이것은요, 2024년도에 노인 인구가 약 993만 명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몇 년 안에 50년대 후반과 60년대생이 한 500만 명 이상이 노인 인구로 추가로 편입될 예정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향과 일산 지역에서 아들과 딸의 정성과 사랑으로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아들딸 방문 요양의 대표 배종일이었습니다. 네, 제가 이 고향과 일산 지역에 계시는 노인분이나 이 노인분을 돌보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따라 등급 판정을 받으면요,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을 한 달 내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걸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 정부에서 하는 거라 이 등급 판정 받는 것이 이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따라서 제가 이 등급 판정 받는 방법에 대해서 무료로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들딸 방문 요양 홈페이지나 또 유튜브를 보시면 이 등급 판정 받는 방법에 대한 자료가 많이 있어요. 이걸 보셔도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 등급 판정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달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화요일에는 아침 10시에서 11시까지 하고 있고요. 넷째 주 화요일에는 저녁 7시에서 8시 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해야 하는 장소는요,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8-2 서현프라자 417호
아들, 딸 방문 요양 사무실에서 하고 있으니까 오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 아들, 딸 방문 요양 상담센터로 전화 상담하는 것입니다. 070-4800-2323으로 전화하시면 제가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 등급 판정 받는 방법에 대해서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이 동영상 들으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